지난번 1강에서 한글공학을 소개했는데요. 우선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주실까요? 예, 지난번 1강에서는 한글로 세계 모든 언어의 말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세계 모든 언어의 발음기호 혹은 제2의 문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세계 모든 언어의 사전을 한글로 토를 달아가지고 하나의 DV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찾거나 혹은 음성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아이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DV에 가서 한글로 오아이니 이렇게 찾으면은 이게 중국어인데 중국어 한자와 그 뜻이 나오게 됩니다. 언어에 상관없이 어떤 말이라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이 DB를 사용하게 될 텐데 우리가 처음부터 세계 DB를 다 만들 게 아니라 몇 개 주요국의 언어만 실어놓고 한글로 치면은 혹은 음성으로 물어보면은 그 답이 나오게 해주면은 다른 나라 언어들도 우리 것도 좀 올려달라 그러고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언어가 전부 하나의 DB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굉장한 일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수만 명이 붙어서 그 일만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 언어가 우리나라 TV에 전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언어 산업의 총본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언어 산업이라는 말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언어 산업이라고 쳐보세요. 안 나와요. 별게. 언어 따로 나오고 산업 따로 나오고. 그런데 만약 영어로 language industry. 그 언어 산업이 이제 language industry거든요. 그렇게 language industry라고 같은 네이버에다 치면은 엄청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우리나라가 언어 산업이 지금 없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 일은 있어요. 일은 있는데 그걸 산업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언어 산업에 거의 뭐 종주국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강의하실 한글 20 어떤 것인지 일단 한마디로 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글로 전 세계 언어를 표기한다는 것은 지금 한글로는 안 되고요. 한글 20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글 20에 대해서 강의할 텐데 한글 20이라는 것은 지금 한글 자모는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 이렇게 돼가지고 24개인데 사실은 여기서 자음은 10개만 있으면 되고 모음도 10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전부 합해서 20개의 자모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20개의 자모를 쓰는 새로운 한글 시스템, 이걸 제가 한글 20이라고 칭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글 자모는 24개이고 훈민정음의 자모는 28자인데 어떻게 20자모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죠? 그 한글 자모가 24개고 훈민정음 자모가 28이라는 거는 그 숫자, 그러니까 네 글자만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훈민정음 자모 28자는 그것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 해례라는 책이 지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해례를 보면은 기역은 어떻게 발음을 하고 그 기역이 강하게 되면은 이걸 두 개를 겹쳐서 쌍기역으로 만들고 또 발음하는 방법을 바꿔서 키역이 되고 이런 그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비읍이나 피읍 밑에 이응을 붙이면은 입술 가벼운 소리가 돼서 가벼운 그 비읍 소리가 난다. 이건 지금 F 소리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이런 소리를 다 설명을 했지만 28글자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28글자에 구애하지 말고 필요하면은 더 만들어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하나 더 들면은 리을 밑에다가도 이응을 붙이면 이거는 리을은 입술 소리는 아니지만 리을 밑에다가 이응을 붙여서 가볍게 내면은 이건 우리나라 발음에는 이런 발음이 없지만 중국 발음에는 있다. 그러니까 중국 발음을 표기하려면 이것을 해라. 그런 말이 훈민정음 해례에 써 있어요. 그걸 보면은 훈민정음은 자 글자를 만들어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4자에다가 복합자음 14개를 허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음도 아여어요 그 10개의 왜 이런 모음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24자에는 없잖아요. 이것도 허락을 했어요. 그런 모음 11개를 또 쓰기를 허락해 줬어요. 이 국어 기본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총 글자 수는 51자입니다. 그 대신 51자 외에는 쓰면 안 돼요. 컴퓨터에 넣을 수도 없고 쓰면 또 거의 뭐 불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화시피 하니까는 우리가 F를 뭐 순경음 비읍으로 순경음 피읍으로 이렇게 표시하려고 해도 이게 국가에서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폐쇄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훈민정음과 한글의 기본 정신이 다르다는 것을 좀 처음 알았는데요. 한글이 어쩌다 이렇게 폐쇄적으로 됐을까요? 한글이 된 유래는 1800년대 말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 주시경 선생이라는 분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그래도 글자는 살려놔가지고 국민의 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쓰고 있던 언문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 그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배울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했지 뭐 외국말도 표현하고 이런 건 뭐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포기하는 건 말고는 필요 없는 거 뭐 그 순경음 비읍이라든지 또 반치음이라고 삼각형도 그때 쓰고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24자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주시경 선생님 진짜 열심히 그때 서울에 고등학교가 5개가 있었대요. 고보 5개를 매일 쫓아다니면서 그걸 강의를 했대요. 학생들한테 한글을. 그게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서 다행히 일본 총독부가 그거를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넣었어요. 한글로 초등학교 교과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퍼졌던 거죠. 그 전에는 한글 교본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훈민정음 해례본도 그때는 없었어요. 발견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쓰는 그대로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쓰고 있었는데 주시경 선생이 24자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독부 정부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그 보급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그 한글을 살렸다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 독립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상당한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는데 옛날 일제시대 때 쓰던 한글에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 수준의 글자로 같은 기능을 가진 글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지금 한글공학을 강의하는 배경이랄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시경 선생님이 없었으면 한글이 이렇게까지 못 올 수도 있었겠네요. 한글이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 일제시대 때. 근데 진짜 하늘이 도와서 주시경 선생이 나왔고 또 하늘이 도와서 총독부가 그걸 또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지금 폐쇄적이니 아까도 저도 이제 폐쇄적이라고 그랬지만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생각할 때 폐쇄적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생각할 땐 폐쇄적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일제시대를 겪어왔다고 일본 잔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절대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주시경을 뭐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그건 뭐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주시경 같은 애국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민정음이 소리 표기 문자로서는 아주 뭐 종결판이거든요. 그 이상 소리 표기를 잘할 문자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600년 전에 만든 거라 컴퓨터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세종대왕도. 그래서 컴퓨터에 친화적으로 하면서 한글을 살리면서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훈민정음의 정신과 한글의 실용성 그걸 합쳐서 제가 그 한글 20이라는 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에 그 한글 20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하고 한글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양쪽 특징을 합쳐서 진짜 세계에서 발음기호로 쓸 수 있고 세계 문자로 쓸 수 있도록 한글 20을 제가 만들어냈다는 것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번 강의를 보시려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공학 이렇게 검색하면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